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북한의 생활을 알아보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 북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뇌 교육과 이 노동 착취. 오늘은 이제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회령으로 간 거죠? 네. 원래 지금 사시던 동네는 고등중학교까지 간 동네는 이름이 그 회령입니다. 회령. 예. 그럼 학교는 저기 운덕. 운덕. 예, 네. 아오지. 그러면 회령은 그래도 시인데 그 운덕 아오지는 시도 아니고 더 작은 규모 아닙니까? 아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같은 군이고 군에서 시로 변경을 했는데 예전에도 운덕군, 회령군 뭐 이렇게 했는데 후에 이런 시로 변경하면서 회령시, 운덕시 이렇게 같이 됐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크기는 회령하고 운덕하고 어떻습니까? 회령에도 사실 교원대학이 있습니다. 예, 교원대학이 있고 경공업 전문학교가 있고 있는데 제가 원래 꿈은 교사고 그 유치원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저는 도에 있는 거 가기로 했는데 그 도에는 우리 학교에서 그것도 인맥 관계니까 그 친구 아빠가 부교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교장이 딸이 이제처럼 도에 있는 교원대학을 가게 돼서 제가 그 교원대학에서 밀렸습니다. 아, 그러면 티오가 할당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한 명이 가게 되면 한 명이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처럼 수능 시험에 20명이 합격됐다.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는 명문대학인데 거기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하나, 김영지 사범대학이 하나 뭐 하여튼 이 대학마다 한 개씩 본투가 내려옵니다. 본투라는 거는 대학 할당. 예, 할당이 내려오는데 그 할당에 주어져야만 가는 거지. 이제처럼 교원대학이 청진 교원대학이 하나 내려왔는데 요구자 뭐 2개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원래는 내가 지망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부교장이 자기 딸을 보내고 싶으니까 나를 거기서 빼고 자기 딸 명단을 그 청진 교원대학에다 놓은 거죠. 북한에는 그래도 뭐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면 항의를 못 합니까? 못 하죠. 아, 그냥 그친 거예요? 예, 못 하죠. 그냥 뭐 선생님은 호랑이, 범이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야 되고 예전에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때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 때려도 엄마들이 뭐 항의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맞아도 그만이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뺏겨버리고 나니까 교원대학을 못 갔네요. 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 대학을 또 이제 찾아야 되네. 예, 남은 대학을 찾았는데 그 남은 대학도 지방대학인데 뭐 지방대학에서 내가 선택권이 없잖아. 이번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뭐 3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 어디 석탄대학이고 하나는 또 어디 전문학교 이런데 그래서 전문학교 갈 수는 없고. 전문학교는 또 북한에는 2년제입니까? 3년입니다. 아, 일반 대학은 4년이고. 예. 근데 전문학교 졸업해서는 내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조금 그 수준이 낮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전에 대학을 지망했고 그 내가 지망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지방대학이라도 그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간 거죠. 교원대학을 갔으면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대학은 청진 교원대학이 있는데 청진이 거기 한경북도에서는 좀 큰 곳이죠. 한경북도에서 더 소재지죠. 도서재지. 예, 도서재지에 청진 교원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청진 사범대학도 있고 그 청진은 도다 보니까 교원대학, 사범대학, 뭐 공업대학이 뭐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진을 못 가고 아우지 운덕을 갔다. 자, 그 운덕에 이제 가서 대학 생활을 이제 하게 될 때 기숙사 생활을 합니까? 예, 기숙사 대학마다. 생활. 예, 무조건 기숙사 생활. 그럼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밥은 기숙사에서 먹습니다. 기숙사에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생활은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시스템처럼 대학에 가면 한국의 학생들은 이제 좀 해방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초등학교 태어나서부터 아기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뇌 교육을 받는 그 우선시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대학교는 중학교나 인민학교하고 달리 그 농촌 동원이 깁니다. 길고 그리고 군대 생활도 그 교도대 훈련이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군대처럼 군복을 입고 그 교도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담배
담배 농장에 우리가 졸업할 임박에 담배 농장에 갔는데 담배 농장에서 몇 개월 동안 담배 일을 하는데 시골에 가면 그 담배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그 담배를 다 뜯어서 말리는 작업 이거 농장원하고 똑같게 한 6개월 동안 그 담배 일을 했고 또 그리고 뭐 4년이라는 게 거기에 공업대학 같은 건 소조 생활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조 생활은 안 했고 일단은 그 교도대 훈련을 한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교도대 훈련에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도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교도대는 그 우리가 교도대 훈련할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기로 교도대는 왜 훈련하지? 이러면 교도대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그 주선에서 앞으로 달려야 될 사람은 이제처럼 경보나 저격이나 이런 특수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저기대 제대군인들 하고 그 뒤에 우리처럼 교도대가 선다는 거죠. 이렇게 순위를 설 때 그러니까 제일 최전선에 이제처럼 경보, 두 번째는 또 군대 제대군인들, 세 번째는 교도대 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저기 듣기로는 이제 노농저기대라는 게 있어가 노동자 농민들도 이제 전쟁이 나면 그렇게 하듯이 이제 학생들은 교도대로 해서 군사 훈련을 얼마나 받습니까? 6개월입니다. 따로 떼갖고 6개월을 아예 그냥 6개월 통으로 동안. 받아요? 이거 참 그것도 힘들겠네. 대학 몇 학년 때 받습니까? 그 졸업할 때. 졸업할 때? 졸업할 때 받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6학년까지 있는데 5학년 졸업하고 6학년 중경에 졸업하기 전에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거 있습니다. 붉은 청년 근위대. 붉은 청년 근위대는 보름 동안 훈련하는데 기지에 가서 군복을 입고 군대하고 똑같게 훈련하고 마지막에 보름이 훈련을 끝난 다음에 보름 되는 날에 사격합니다. 한 사람이 자동보총 3발씩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고 또 대학에 온 사람은 교도대를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그러면 교도대는 어디 가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 군대 훈련소가 또 군대 있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받습니까? 군대 훈련은 이런 일반 지역에서 절대로 안 하고 군대들이 훈련하는 그 군대 훈련 기지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교도대 생활을 6개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그 뭡니까 이 사상 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더 강화되죠. 강화됩니까? 이제? 더 강화되죠. 올라오면서 인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에서 좀 강화되고 중학교보다 대학교가 더 강화되고 기본적으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그 가장 우선시하는 게 김일성 역사. 그거는 죽을 때까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뭐 농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사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처럼 김일성 그 말씀이라 해가지고 김일성 말씀을 딱 서두에 놓고 거기에 비교해서 김일성의 말씀이 이렇게 다 옳은데 그 말씀에 비교할 때 나는 뭘 잘못했다. 자아 비판을 자아 비판하고 그 자아 비판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총화에 무조건 필수로 김일성, 김정일이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한 그 결함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북한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 직장에 출근해서 토요일은 총화하는 날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총화. 직장에서 토요일 총화한다고 그러더니. 네네네. 그 총화 때 이제 발표하고 자아 비판하고 충성 맹세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그게 더 심화돼가지고 일반적인 뭐 생활총화보다도 당 생활총화만큼은 엄격하게 그 생활총화를 합니다.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는 북한에서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다 군대 가고 갔다 와서 대학 오는데 여자들이 이제 다니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한다 생각을 하고 대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 정신 교육을 강화하겠네요.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이라는 거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학이다, 최고의 학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보다도 사상적으로 더 강화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모든 게 최고로 좋아야 된다. 최고로 이렇게 내가 그 사상에 딱
그 점투돼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고등중학교에서 대학의 진학 비율이 몇 프로쯤 됩니까? 대학의 비율이 그 김 여성 박사님 학교에서는 얼마나 갔습니까? 우리는 여자가 오히려 좀 많은 편입니다. 여자가 많고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른데 공업대학이라던가 이런 데는 남자가 위주로 많이 가는 대학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범대학 뭐 이런 경공업대학 이런 데는 남자 비율보다 여자 비율이 좀 우선시 된다, 좀 많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대학교에 그 우리가 입학하면 또 이미 전에 군대에서 오는 제대군인 대학생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는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아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을 한 반에서 몇 명쯤 갑니까? 안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50명이 졸업한다. 반반이다면. 50명이 졸업한다면 거기에서 대학 전문학교 가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그럼 남은 35명은 아예 이제 대학이나 회사. 전문학교를 안 가고 그걸로 학업을 끝내네. 회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는 그 이 과목이 한 학기에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까? 대학교도 그쪽은 다 10점 이런 그 초등학교 때는 100점까지 보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 10점 만점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과목을 몇 개쯤 하죠? 과목을 한 김일성 학기? 그 과목까지 생각하면 한 15건 정도. 한 학기에. 네네네 한 학기. 와, 그러면 대학교도 빡빡하겠네요. 빡빡합니다. 예, 빡시게 대학교 북한 교육은 그렇게 해도 사교육이 없는 것만큼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빡셉니다. 네, 그러니까 15가지를 배우려면 우리는 뭐 보통 보면 개당 3학점 해가 네. 18학점, 21학점 정도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다닐 때 그런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6과목, 7과목. 저는 듣기 싫어가 맨날 저기 15학점만 듣다가 막판에 졸업도 안 되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예. 네, 북한은 많습니다. 북한은 많네요. 예, 거기 뭐 추가된 게 이제처럼 그런 해당 전공 과목 외에도 김일성, 김정일이 그 역사라는 그 책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3-4건이 되거든요. 예. 북한에는 대학에서 학점이 낮으면 농땡이 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어찌 됩니까?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그 학교든 대학교든 네. 내가 낙점 맞았다. 네. 낙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학 때. 예. 낙제를 맞았다면 한 해를 무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3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또 2학년에 시키는, 다니는 예. 거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그 재미나게 놀 때는 이제 너 묵은 돼지지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낙제생을 무기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올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빨리빨리 제대시켜가 부려 먹어야지. 낙점시키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기숙사 있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러면 돈은 이제 안 듭니까? 책이나 교과서는 다 주는 거죠. 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무리 무료라 해도 예. 80년대 초반까지 80년대까지는 예. 그래도 대학교나 뭐 이런 전문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해도 어느 정도 조금씩 그 급식이 나왔는데 90년대부터는 아주 경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대학교에 급식이 안 나왔습니다. 급식이요? 예, 급식이 안 나왔어요. 밥을 안 줘요? 예, 안 나오고 나왔다면 뭐에 나오는 거 옥수수 있잖아요. 네. 그 옥수수를 삶아서 그 한 알, 알갱이. 2알 헤어도 네. 그게 뭐 한 100알 정도 되나? 네. 그걸 이런 공기에다가 주는데 그걸 언제 앉아 먹고 그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식사 시작하면 뭐 10분 안에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10분 안에 그걸 앉아 놓고 먹을 시간도 안 되고 또 그리고 그걸 먹고 나면 배고프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확 쏟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공부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아기 사탕 달래듯이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시간을. 자, 그러면 밥은 어디서 가서 먹습니까, 그러면? 그 식당 안에 기숙사가 그 그 급식소가 밥을 이제 안 줬다면서요? 예, 안 주지. 안 주고 이제처럼 그 옥수수만 그만 먹고 살 수가 있나? 근데 살던 안 돼도 그래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동생이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예, 아주 안 좋을 때네. 예, 그때 아주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풀 있잖아요. 예. 풀 3가지 풀을 분수에다 갈아서
거기에 독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가성소다 좀 넣어서 그걸 요열하게 만들어 가지고 떡처럼 만들어서 아이고. 하나씩 줬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은 다음에도 이 항문이 다 막혀가지고 응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그 뒷바라질 뭐냐면 옥수수를 볶아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옥수수를 감에다 막 그 볶아가지고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언제라도 내가 배고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러면 매달씩 달랠 수 있게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퐁퐁이 가루라는 게 있습니다. 퐁퐁이 가루는 뭐냐면 별도로 내가 가마에다 찌거나 삶거나 뭐 어떻게 요리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비벼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그 인절미라는 거 있는데 그런 가루가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를 기계에다 넣어서 다 기계에서 익힙니다. 그 생 옥수수가 기계에 들어가 다 익어가지고 익어서 나옵니다. 그 가루가 물만 딱 부으면 조물조물하면 떡이 되는 겁니다. 서포처럼 되구나. 예, 그래서 그걸 일명 우리가 퐁퐁이 가루라고 하는데 그 퐁퐁이 가루를 한 번씩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학생이 계속 집에 먹을 거 가지러 옵니다. 배고파서 공부가 안 되는데. 아, 그러면 그 돈은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처럼 그 간식을 가져다 우리 집에서 먹을 식량도 지금 없는데 그래도 그 대학교를 공부시켜야 되니까 집에 와서 엄마가 그 가루를 이제처럼 볶아서 퐁퐁이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그러니까 그 옥수수 사는데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처럼 미술대학이라 할 때는 본인이 모든 재료를 다 대야 되니까 재료를 붓을 사야 되고 종이를 사야 되고 전기과는 또 전기 어떤 공구를 사야 되고 이런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문제는 교재 구입 비용이네. 예. 워낙 경제가 무너지고 고난이 행군이 급격하게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예물을 받는 겁니다. 어떤 거를 예물을 받는 게 뭐냐면 이제처럼 대학 학장이 나 지금 올해 김장을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없다. 이러면 네 고춧가루 얼마 될 사람, 그것도 뭐 몇 킬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 돈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학교가 겨울에 이 기숙사를 덮여야 되겠는데 석탄을 덮이는데 그게 모자라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탄광에 있거나 뭐 어디 뭐 철도 수화물에 있으면 대량으로 저 적재함에다가 석탄을 실으니까 그 석탄을 한 차급씩 들여놓을 사람, 그렇죠. 석탄을 한 차급씩 들여놓을 사람, 네 아들을 받겠다. 성적이 내가 받는 그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됐지만 대학 그 입시 시험에서 또 대학 가면 또 시험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합격이 될 만한 성적이 나왔지만 네가 이런 예물을 가져올 때 거기에다가 가산점을 해서 너를 붙여주겠다. 그 다음에 식량을 뭐 얼마 될 수 있는 사람, 뭐 석탄 될 수 있는 사람, 뭐 이제처럼 또 고춧가루나 뭐 이런 거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도 전부 자급자족을 하고 살아야 되고 예. 또 선생들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배우려면 배우는데 들어간 교재비, 교재 예. 그런 건 다 자기가 조달을 해야 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볼펜 같은 것도 학교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본인이 다 준비해야 되고, 일체 대학생들은 하나부터 10까지 교육 받는 것만 무료지 그 외에 들어가는 뭐 이제처럼 뭐 대학생들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교복이 대학교까지 다 무료였습니다. 네.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무료 아니고 다 돈 주고 교복도 사야 됩니다. 옛날에 그 임수경이가 뭐 북한에 갔을 때 북한 대학생이 나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배경에 그때가 임수경이 갔을 때가 뭐 90년대 초반이거나 89년인가 뭐 세계 13차 세계 축전을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임수경이 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대학생 복은 그 이런 하얀 셔츠에다가 솔색 나는 치마를 입었는데 임수경이 올 때 그 대학생 교복이 바뀌어서 하얀 저고리에 예. 까만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 임수경이 예. 그때 그 우리 대학생들하고 똑같은 교복을 입은 겁니다. 임수경 때문에 옷이 바뀌었네요. 네. 그때 대학생 때였습니까? 예, 그때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임수경이 올 때 우린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이 임수경이 왔다 이런 걸 알았습니까?
텔레비전에 예. 임수경이 뭐 통일이 꽃이다 이래가지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아주 뭐 완강하게 홍보를 하고 또 그리고 임수경이 어떻게 왔나 이러니까 뭐 한국 전국 대학교 협회에서 근데요? 거기서 보내가지고 예. 그것도 직접 오지 못하고 뭐 독일을 거쳐서 예. 왔다 이렇게 들고 예. 그래서 임수경이가 그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 통신들을 잘 다 이렇게 폐쇄하다 보니까 못 봤는데 예. 간혹 가다가 그 남조선을 비방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옷을 입고 이마에다가 그 띠를 두르고 뭐 예. 앉아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런 거를 가끔씩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였는데 그 임수경이가 여기 그 북한에 왔다 이렇게 할 때 남조선에서 뭐 이렇게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해서 대학생들도 이렇게 나섰다 이런 걸 저희한테 막 보여줬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통일 꽃이다 이래가지고 사선을 넘어서 북한에 왔으니까 김일성이를 만나게 한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이 만나서 포옹하고 뭐 악수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넘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임수경이가 보니까 6월 30일 날 89년에 도착해가지고 8월 15일까지니까 한 달하고 한 반을 북한에 예, 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겠네요. 자, 그러면 북한의 이제 대학생들도 이 노동에 많이 동원됩니까? 많이 동원됩니다. 예, 어떻게 대학생들을 동원됩니까? 북한은 예. 중학교부터 예.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농촌동원이랑 가면 예. 무조건 기숙사 생활합니다. 시골에 가서 그 한 집에 다 못 들어가니까 집집마다 그 방을 하나씩 내라 해가지고 여기 매 3명을 들릴 수 있다. 그 작업반장이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대학생 어디 사범대학 학생들이 왔는데 그러면 지금 50명이 왔다. 그러면 50명을 집집마다 방을 하나씩 내가지고 거기다가 방이 크기에 따라서 이 방은 5평짜리 방이면 사람을 한 4명 넣겠네. 그래서 4명 넣고 또 평수에 따라서 뭐 3명, 4명, 뭐 5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래서 집집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식당은 그 중에서 그 지역에서 좀 가장 넓은 집 그런 넓은 집에다 식당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침에 자고 숙소에서 자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아침에 농촌동원 가고 그래서 농촌동원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대학생들도 봄, 가을로 한 달씩 하고 졸업할 때는 담배 농장에서 한 6개월 거의 또 농사일을 합니다. 거의 뭐 6개월 할 때 있었는데 대부분 뭐 2, 3개월씩 2, 3개월씩 그렇게 오래 해요? 예, 오래 합니다. 대학생이 아니구나. 예, 대학생이 아닙니다. 뭐 학교부터 다 농촌동원 가니까 뭐 그리고 만약에 원래는 취지는 뭐 보름 동안이다, 20일 동안이다 이랬는데 그 20일 동안 그 농장의 일을 다 끝내지 못할 때는 농장원들이 일손이 딸리니까 그러면 한 10일 연장한다, 또 20일 연장한다 이래서 결국에는 한 달 반에서 2달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라는 거는 진도가 이렇게 남잖아요. 진도가 빨리 그 제 순위별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농촌동을 한 달씩 하고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배우지 못한 진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진도를 빨리 그 진도를 높여가는 거죠. 아, 그러면 또 시간을 또 정신없이 빼야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대학을 마치면 네. 직장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북한에서 사범대학이든 일반 공업대학이든 뭐 사대든 직장 배치는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아, 직장 배치를요? 예, 그럼 국가에서 다 성적이 해줍니다. 안 좋은 학생은 이렇게 성적이 이제처럼 예. 사범대학이다 할 때는 교원대학이잖아요. 교원대학이고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이다 이러면 내가 교원과에 들어갔다. 교원과에서 수학학부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100명이다. 100명이면 전국에 그 본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처럼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도에 있는 학교에 배치되고, 예, 집에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배치되고, 거기에서 성적 순위에 따라서 도, 시, 군, 리까지. 근데 이제 어차피 어디에 가도 월급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관계인데, 그래도 내가 뭐 교원대학을 졸업했을 때 청진시 어떤 7 고등중학교에 배치됐다 이러면 그 이미지도 있고,
있고 또 학교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교사 이미지보다도 이런 수재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큰 학교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 순위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아우지 탄강 네. 예, 그 이제 사무원으로 배치되지 네.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월급을 받으셨어요? 월급은 초창기는 조금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금은 받았습니다. 조금은 받았습니다. 예, 예. 조금 받았고 이런 석탄 대학이라던가 일반 지방 대학은 크게 이제처럼 성적 순위는 좋은 데 간다, 나쁜 데 간다 이런 게 큰 대학보다는 좀 적고 거기에서 그렇죠. 어떤 예. 예, 전부 어떤 석탄 대학이니까 석탄 예, 그리고 관광이니까. 석탄 대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전공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가는 거지 거기서 뭐 순위가 가지는 않겠죠. 예, 화학과다 이러면 화학 분석하는 과에 갈 것이고 그 우리 김 박사님은 어디로 가서 무슨 과입니까? 저는 그 기술준비학과라고 기술 장비 기술 장비. 예, 장비, 예, 그런 데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재탕과, 또 화학과, 이런 데는 또 이런 석탄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석탄이 종류가 있습니다. 길이 그 다양하니까. 예, 다양합니다. 뭐, 갈탄, 니탄, 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또 광산대학 같은 거는 광산에서 나오는 어떤 광물질에 뭐, 금이 좀 섞여 있다, 어떤 뭐, 성분이 섞여 있다 이런 걸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야마다 내가 전공하는 그 과목에 따라서 그 배치가 되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참 군사훈련 동원되고 노동 동원되고 또 남은 시간에 배고픔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참 네. 돈도 많이 들고 대학생이 괴롭네요. 예, 그것뿐입니까? 그것도 세뇌 교육, 정치, 정권에 대한 그 북한 공부를 또 우선시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김일성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김정일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 고달프고 힘듭니다. 참 예. 북한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그 속에서 세뇌 교육까지 되어가고 참 그걸 오늘 들어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북한의 이 세뇌 교육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